오늘은 조선시대 초기 최부라는 사람이 표류했던 기록을 담은 이제 표회록, 조선시대 초기에 쓰여진 표회록에 기록되어 있는 강남, 강북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책을 빌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민연금 출판사 대표 겸 모든 영상을 혼자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정확한 한국사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책보고입니다. 자, 조선시대 최초의 이제 표류 기록, 그 다음에 대륙을 명나라를 묘사한 일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최부의 표회록은 당시에 이제 제주도에서 표류가 돼서 이제 양자강 남부로 도착을 했다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북경을 건너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88년이고요. 조선 건국이 1392년이니까 약 조선이 건국된 지 약 한 80년, 90년쯤 이제 명나라를 처음으로 들어가서 구경을 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의 특징은 말이죠, 여러분. 이 표회록의 특징은 말이죠, 원본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1488년도에 이제 표를 한 기록이 남아있고, 그 이후에 1569년, 이 표를 한 일기를, 나중에 이제 이 후손들이 90년 후에 1569년도에 중조견문 일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썼죠. 그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현재 이 책에서는 이제 6가지 본이 전해진다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동양문고본, 그 다음에 양명문고본인데요. 자, 이 책은 일본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이에요. 당시 조선이나 명나라나 또 일본이나 모든 이렇게 기록들이 왔다 갔다 수입하고 수출하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73년도 금택 문고본이 있고, 또 규장각본 1676년도,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조선시대 후기라고 보면 되겠죠. 후기본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옛날 책들을 보신 말이죠, 다 한자로 쓰여져 있죠. 이 한자는 상형문자입니다, 여러분. 이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베낄 때 본인들이 익숙한 한자로 바꿔서 기록하는 경우도 많고, 또 획수를 잘못 기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이 상형 문자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 책에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보라는 글씨가 있는데, 보가 이제 일본판 2개, 금택문고본 하나는 똑같고 나머지는 다른 점을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책을 지금 출판한 곳에서 다 이렇게 판본마다 서로 글씨가 한자가 다르다, 이렇게 지금 표기를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옛날 상형문자로 적혀있는 한자는 어쩔 수 없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또 국가별로 쓰는 한자들이, 익숙한 한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이렇게 고쳐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구려의 한자도, 백제의 한자도, 신라의 한자도, 우리의 국명 자체도 다 한 글자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판본별로 다 이렇게 틀리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기본이 되는 것들은 이제 동양문고본, 일본 거를 기준으로 해서 번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고요. 제가 나중에 이 표회록, 조선시대 초기 명나라를 훑고 지나가면서 이 지역명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 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후에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거고, 기본은 그렇습니다. 자, 제주도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표를 해서 이쪽 이제 이 양자강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를 양자강이라는 이유는 여기에 양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자강이고, 이렇게 뒤쪽은 장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쪽에 도착을 해서 이제 태주가 있고요. 고려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그 태주, 고려사에 나오는 얘기죠. 항상 항해로 유명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파, 명주, 닝보라고 합니다. 닝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항저우, 비단으로 유명한 항저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주가 있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이제 회안, 회수가 흐르기 때문에 회수의 아래는 귤이고 위쪽은 탱자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자, 회수가 흐르고 일단 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쪽으로도 쭉 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올라가서 여기 지금 덕주라고 써놨는데 잘못 써놨어요. 덕주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있어요. 지금 여기 다 밀려서 잘못 그려놨어요. 자, 이런 수준입니다. 중국 동부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죠. 덕주는 여기 하북성 쪽에 있고요. 천지는 더 올라가서 있어야 되죠. 북경을 통해서, 당시 이제 명나라 수도였던 북경을 통해서, 산해가를 통해서 이제 광령과 요양과 의주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책에서 이 양자강 위쪽에 강북 사람들과 양자강 쪽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강남 사람들을 어떻게 최부가 기록을 했는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는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 강북을 나누지 않았어요. 네, 강남 쪽에서는 자, 1960년도부터 1970년도 초반까지만 봐도 서울의 강남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소가 밭을 갈고 있고요. 홍수가 나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거리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강남과 강북, 과연 당시의 강남과 강북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달랐는지 제가 예전에 구입한 이 표회록이라는 책,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부라는 사람이 이제 명나라 동부에 도착을 하죠. 도착을 했더니 이제 조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야, 조선은 도대체 조선은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냐 했을 때 이제 이 최부가 본국의 영역은 수천 열이다. 몇 천리인지 정확히 얘기를 안 했다고 여기 나와 있죠. 8도가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조선은 사천리죠. 네, 사천리라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애국가는 삼천리라고 나오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애국가이기 때문에 삼천리로 나오고 사실 조선의 기록에는 사천리라고 많이 나오는데 일단 본국의 영역은 수천년이다 이렇게 최부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바로 현장에서 직결 사용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면서 강북 강남 나올 때까지만 좀 중요한 문구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소주죠. 수저인데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예전에 신라의 본토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소주인데 이쪽 지역에서 보시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사라단필이 나온다. 이 사라단필을 하면 이제 신라에서 유명했던 비단을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북경까지 물길로 40일이 걸린다. 자, 이 양자강에서 여기까지 40일이 걸린다. 자, 이 양자강에서 물길로 주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많은 짐을 싣고 물길로 올라가는데요. 40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고려거란 전쟁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이제 거란이 이제 고려의 서경과 개경을 함락시키고 왕이 어디로 도망갔냐? 현종이 어디로 도망갔냐? 나주로 도망갔다 그랬죠. 강남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강남이 바로 여기 이 양자강이 흐르는 쪽에 그쪽에 이제 나주가 있어요. 물길로만 40일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당연히 고우도 나오고요. 여러분 이제 고우는 최영 장군이 싸운 전투 장소예요. 여러분 고려사를 검색해 보시면 쉽게 나오고요. 고우도 있고 고우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전투 지역명이 나옵니다. 고우는 여기 회안 바로 아래에 있어요. 회안이라고 여러분 한번 또 고려사에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려의 전투 지역명이에요. 고려 말기 때 이성계가 최영 장군을 죽였죠. 최영 장군은 요동정벌을 나가고 이성계는 조민수랑 같이 위화도 회군을 했죠. 자, 그 전의 이야기예요. 최영이 싸웠을 때 이야기입니다. 고우 회안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도 보시면 또 이런 게 있네요. 순천부가 있네요. 그죠? 북경에 들어갔거든요. 자, 순천은 예전부터 이제 고려사에 보시면 순천이라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사의 북경, 고려의 땅이었죠. 고려사의 순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 지금 뭐가 있냐면 통주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는 뭐냐면요. 군사 진영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통주위, 그다음에 좌위, 우위, 정변위 이런 것들이 북경 바로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란과 고려 전쟁 통주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위치인 거 아시죠? 자, 통주위가 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자, 조선 사람으로서 이 큰 강, 이남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 양자강 이남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산해관 동쪽은 이 장성을 쌓아서, 그러니까 산해관은 어디냐면 여기가 산해관이죠. 이 위쪽은 다 이렇게 산맥이거든요. 산해관을 딱 쌓아서 명나라 때 뭐라고 했냐면 야인을 방비했다. 야인이라면 당시에 이제 여진족을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 이제 건주 여진족이 있었고 야인 여진이 있었고 해서 여진도 있었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보니까 산해관 동쪽에 긴 장성을 쌓고 보좌를 설치해서 야인을 방비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1488년도 당시 명나라 조선 초기 자, 벌써부터 산해관을 국경으로 거의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나라가 여기를 감히 올라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자, 명나라 홍무 연간에 명나라 홍무라는 거는 이제 빨간색의 무예를 잘하는 홍건적 주원장을 얘기를 합니다. 명나라 태조죠. 명나라 태조 연간에 긴 장성을 쌓아 오랑캐를 방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실질적인 명나라의 최전성기 때
거의 산해관을 못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여기는 완충 지역이다.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최부가 조선 초기에, 그러니까 명나라 초기에 봤던 강남과 강북 사람의 특징을 이 책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뭐라 적혀있냐면 회하, 그러니까 회수라고도 하는데 양자 강이 있고 위에 이제 회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로 다 올라가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회화의 북쪽은 돌다리 하나 제대로 없고 배로 다리를 만든다. 배를 이렇게 올려놔서 다리를 만든다. 그리고 나무다리도 대강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육로는 이쪽에 이제 산동 쪽에부터 시작해서 육로는 모래가 굉장히 많았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황하의 지류고 여기가 원래 이제 예전부터 모래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섬들이 굉장히 많고요. 당연하죠. 여기가 이제 예전에 섬으로 불렸던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친 풀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 강 북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나오냐면 남쪽은 이쪽 이제 회수부터 시작해서 양자강까지 물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에요. 황하보다 물이 이쪽이 가장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수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벼농사를 지는 데죠. 그래서 이제 벼와 메조가 흔했다. 그리고 서주의 북쪽은 수전이 없었으며, 서주라는 건 어디냐면요, 여러분 여기 회안 쪽, 여기가 서주입니다. 그래서 이 서주의 북쪽은 이제 물이 또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전이 없으면 벼농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동에서의 동쪽은 기후가 더디게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별로 안 따뜻하고 빨리 추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동, 그러니까 이쪽을 다 요동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지금 요동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동의 지역은 빨리 추워진다. 한반도에서 북쪽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명나라 영락 때 황하를 터서 회화로 끌어대고, 그러니까 황하의 지류가 이렇게 아래로 흘렀단 말이에요. 이 위에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황하의 지류가 이렇게 아래로 흘렀어요. 이게 회수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황하와 회수를 끌어댔다. 굉장히 쉽죠. 이게 황하가 북쪽으로 천진 쪽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남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제 물줄기가 있던 거예요. 회수가 있고 황하가 있고. 여기는 지금 그림에는 황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래로도 흘렀으니까요. 회수가 이 중간에 있고요. 자, 그래서 황하와 회하를 끌어다 대고 위화와 백화를 통하게 했다. 이렇게 물길을 좀 정비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별 내용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글이 나오죠. 자, 백리 사이에도 풍속이 다른 법인데 우리도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가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말도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양자강을 남북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록된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옛날 사람은 이제 강남을 살기 좋은 땅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금은보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량, 염철, 어회 등 풍부함이 있고 염소, 양, 거위, 오리, 닭, 돼지, 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양자강이나 풍부한 강이 흐르기 때문에 강남 지역이 당연히 살기 좋은 아름다운 땅으로 다들 모두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강 북쪽으로 가면 이제 양주, 그 다음에 회안 같은 곳에서 이제 서주, 재령, 임천 같은 경우는 번화하고 풍부하기가 강남과 비슷한데 이곳은 어디냐면 자, 이쪽입니다. 이제 서주부터 시작해서 재령까지 여기도 이제 강이 많이 흐르거든요. 강이 흐르니까 강남이랑 거의 비슷한데 잘 산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통주의 동쪽은 인기가 점점 적어진다. 통주는 여러분 북경 아래예요. 그래서 이 하북성이죠. 하북성은 이 춥기도 하고 사람 사는 곳이 점점 정해지고 산해관을 지나서 백리를 지나가면 겨우 마을 하나가 딱 있고 초가집이 두세 채 정도밖에 없었다. 자, 그러니까 이 산해관 동쪽에는 거의 사람이 거의 안 살았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길거리에는 양, 염소, 뭐 닭이나 돼지나 뭐 이런 낙타, 소, 말 등 가축이 막 들판에 널려 있고 막 이렇게 버드나무라든가 대추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고 무수했다는 얘기예요. 낙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북경에 낙타가 많았으니까요. 자, 주택은 또 이제 강남에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는요, 여기 강남에는 기와를 얹고 벽돌을 깔고 계단은 모두 돌을 다듬어서 쓰고 있고요. 돌기둥을 세우고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강북에는 여기 양자강 위쪽에 그러니까 즉 이 하북성을 얘기를 해야겠죠. 하북성에는 보면 초가집이 거의 절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이제 신라가 살았던 곳. 신라는 이 양자강을 중심으로 살았고 백제도 이 산동을 중심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하북성, 기만민족이잖아요, 여러분. 기만민족, 하북성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지금 양자강 이 물줄기가 풍부한 곳에서는 벼농사, 그 다음에 가축이 잘 자라고
기술력이 뛰어났다면 이 하북성에 말 타고 다니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제 강북은 이 명나라 때인데 지금 이제 명나라 초기인데요. 이제 거의 조그만한 초가 거의 절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의상은 어떠냐면 강남 사람들은 모두 이제 넓고 큰 속옷을 입었고 그다음 바지를 입었고요. 뭐 양의 털을 쓰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말의 털을 쓰기도 하고 두건과 머리띠, 머리도 감싸기도 하고 이렇게 멋을 부리고 귀가 있는 이제 헝겊을 쓰기도 하고 이게 모자도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상인들은 이제 백포건이나 하얀 모자도 쓰고 추포건도 쓰고 가죽신, 신발은 또 이제 가죽신을 신고 소물 넣은 장화, 추우니까 장화와 또 집신도 신기도 하고요. 또 수건으로 다리를 감싸가지고 버선을 대신하기도 하고 또 부녀가 입는 옷은 모두 좌임이었다. 이게 좌임이죠, 여러분. 이 좌임이 있고 우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 목을 이렇게 덮는 형태 있죠. 머리 장식은 이제 영파부에서 영파부는 아까 이제 링 보이는데 남쪽에서 둥글면서 크게 하고 뭐 화려하고 뭐 이렇게 계속 화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관음관을 쓰기도 했다. 관세음보살. 중국 공산당은 여러분 이 종교를 억압을 했죠. 하지만 지금 중계도 보면 중국 동부에 거의 다 절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가 거의 다 불교의 성지입니다. 이유는 여기에 신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고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무수한 절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인데 여기 닝고인데요. 영파인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 관세음보살이죠. 관음관을 쓰기도 했고 따라한 관음관을 쓰기도 했고 금과 옥으로 장식을 해서 번쩍번쩍했다. 신라도 금이 굉장히 많았죠. 물론 한반도도 다 신라의 동경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백발 노인도 모두 귀고리를 달았다. 이렇게 만나면 멋있게 이렇게 치장했다는 얘기고. 강북은 어떠냐? 강북의 복식도, 그러니까 옷도 강남과 거의 비슷했지만, 강북에는 약간 좀 좁은 흰 옷 입는 걸 좋아하고, 가난해서 약간 좀 해지스 옷을 입는 사람도 한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 되고, 자, 아녀자들의 머리 장식도 둥글둥글하면서 뾰족해서 닭부리와 같고, 약간 우리 조선시대랑 약간 비슷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자, 그리고 창주라면 이제 어디냐면 이제 천진 왼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창주에서 북쪽은 여자 옷이 좌임도 있고 우임도 있고, 자, 왼쪽으로 심장을 가린 것도 있고 우임도 있고 막 섞어 썼다는 얘기죠. 왜냐면 북방의 민족들과 이제 또 이 서로 서쪽에서 온 실크로드를 타고 온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한족들과 함께해서 섞였기 때문에 좌임도 있고 우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주로부터는 모두 우임이었다. 산해간 동쪽 사람들은 모두 누추하고 비루하며 의관은 남루하였다. 자, 그러니까 명나라 때 산해간을 틀어막았기 때문에 자, 산해간 동쪽 사람들은 모두 누추했다. 자, 당시에 이제 명나라는 이 남경, 그러니까 옛날 양주가 있던 이쪽 남경을 수도로 했고요. 이제 3대 때 영락제 때 북경으로 수도를 이전하죠. 지금 그때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그때예요. 그래서 산해간을 틀어막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바로 건주가 있고 해서가 있고 야인여진이 있고 조선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비루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기도 보면 이제 해주 요동에는 어디 있냐면 중국인, 그다음에 조선인, 여진인들이 섞여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문령에서 남쪽으로 압록강까지의 주민은, 자, 성문령부터 이제 압록강까지의 주민은 이제 성문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성문부터 압록강까지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조선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에 쓰는 관이라든가 의복과 말씨는 모두 조선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섞여 살았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서 이제 인심과 풍속은 강남 쪽은 온화하고 유순하고 벼농사도 잘 되고 물소도 있고 금은도 많고 금도 많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으니까 온화하고 유순하며 형제들이 같이 집안에 살기도 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의자에 걸터 앉아서 서로 일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강북은 어떠냐? 이제 하북성 쪽은 어떠냐? 말을 타고 다니고 척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심이 사납고 산동에서, 그러니까 산동반도 북쪽 하북성 쪽은 뭐라 그러냐면 한 집안에서도 화목하지 못해서 맨날 싸움 소리가 끊이지 않고 약탈하고 도적질하고 사람 죽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라고 강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해간 동쪽은 또 어떠냐? 성품과 행실이 더 싸나워서 자, 오랑캐의 기풍이 강했다. 이렇게 강북, 강남, 그다음에 산해간 동쪽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또 강남 사람들은 글 읽기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마을의 어린아이나 나루토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글씨를 알고 있어서 글자를 그 동네에 물어보면 산천, 뭐 고적, 토지, 연역도 모두 환해서 다 가르쳐 주는데 강북은 어떠냐? 말 타고 다니고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글자를 모른다 물어보지 마라 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투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명나라의 수도가 지금 북경입니다, 여러분. 북경인데 강북 사람을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강남 사람들은 또 이제 통발로 물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산동 쪽에 있는 제녕시, 이 제녕 쪽에서도 이제 통발로 물고기를 잡는데 그 북쪽에서는 이 물고기를 잡는 도구 자체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또 강남의 이제 안연자들은 모두 문 밖을 나오지 않고 조신하게 살면서 일도 잘 안 하는데, 강북은 그냥 남자고 여자고 그냥 밭을 메고 노젓고 그냥 부녀자들도 모여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땅이 거칠고 먹고 살 게 풍부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서주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수에 쪽 이제 서주가 있단 말이에요. 서주 사람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화려하게 단장을 하고 이제 몸을 판다, 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이 강남 사람들은 공무원은 어떠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높고 낮음의 서열이 별로 없고 예절이 없는 듯 친하게 이렇게 아주 편하게 서로들 지냈고, 하지만 이제 관아, 그러니까 뭐 경찰서라고 지금 보면 되겠어요. 경찰서 같은 데 딱 가면 이제 굉장히 정숙하고 군중한테 호령이 딱 엄정하고 제대로 해라! 그리고 대우가 착착 바르고 조용히 시끄럽게 구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공무원 자체가 이제 서열을 위시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시민들을 억압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평소에는 같이 일을 하고 편하게도 지나면서 실제로 사법체계가 잘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호령을 내릴 때는 징치는 소리가 띵 하고 들리면 멀리서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고, 강북은 어떠냐 그럼? 강북은 이 산동반도 북쪽은 호령을 내릴 때 회초리를 들어야 된대요. 때려야지 말을 들어요. 때초리를 들어야지 사람들을 정돈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강남의 무기는 어떠냐? 창이나 검이나 뭐 이런 거, 미륵창이 있고 갑옷, 투구, 방패, 뭐 용감할 용자라고 딱 새겨 넣었지만 화살이라든가 활, 그 다음에 전투말은 없었다는 얘기죠. 왜냐면 양자강 쪽에 무슨 말이 있겠어요. 화살과 사실 활은 말을 탔을 때 효과적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활과 화살, 전말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고, 명나라 초기에 고려와 조선으로부터 그렇게 말을 달라고 애걸복걸한 기록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고려의 말, 조선 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북에서는 어떠냐? 활과 화살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이 통주, 거란과 고려 전쟁의 그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통주에서 동쪽과 요동에는 사람들이 모두 활쏘기와 말달리기를 일삼았지만 화살대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북경부터 시작해서 다 요동 쪽은 다 활과 화살을 갖고 다닌다, 말을 타고.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리고 강남은 어떠냐? 먹고 살만 하고 또 이제 농사도 잘 되고 자원이 풍부하니까 얼굴을 단장을 하고, 남녀가 거울 달린 화장갑, 남자도 그런데 여자도 빗도 있고 칫솔도 가지고 다녔어요, 강남에서는. 야, 정말 잘 사네요, 강남이, 그죠? 강북은 어떤가? 강북은 또 그랬는데 이런 물건을 가지고 다니진 않아요, 강북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화살을 쏘고 정복을 하고 쉽게, 이런 이제 패기와 호기는 있지만 아래 이제 문화를 꽃피우는 곳은 어디다? 신라다. 그리고 그 위에는 백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한반도까지 모두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우리의 본토는 중국 동부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우리가 배웠던 삼국사기나 고려사의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자, 강남 사람들은 또 어떠냐? 금은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신라의 금과 또 우리가 또 은전들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은을 사용하고. 강북은 어떠냐? 동전을 사용했다. 금과 은이 많이 안 나니까요. 자, 또 강남의 건달은, 건달 깡패죠. 건달들은 이제 주석으로 팔뚝을 묶고. 강북은 어떠냐? 자꾸 뭘 뚫어요. 코를 뚫어. 뚫었습니다. 이렇게 뚫었다. 자, 여기는 주석을 사용하고 이제 동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이제 납으로 코를 뚫었다는 얘기죠. 강남은 어떠냐? 당연히 양자강이고 이제 수로가 풍부하니까 농업을 하고 수공업을 하고 만들고 상업에 힘을 썼는데, 강북은 어떠냐? 하북성이니까 이제 북경 쪽이니까 뭐 그냥 놀고 먹고 약탈하고 뭐 이런 사람이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은 육로로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도량을 이용하면서 이제 배로 가고, 강북은 어떠냐? 말이나 당나귀를 타고 가죠. 네. 자, 강남은 좋은 말이 없었고요. 강북은 이제 거의 초원지대고요. 몽고 위쪽도 있기 때문에 아래 크기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입니다. 용과 같았다. 강남 사람이 죽으면 사당과 정문을 세우는 자가 있었고, 일반인들은 이제 관을 만들었는데 물가가 많으니까 물에다 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이쪽에 이제 소흥부, 소흥부라고 이제 양자강 쪽에 있는 이 소흥부에서는 이제 백골이 쌓여 있다고 이렇게. 왜냐면은 물가에 다 버렸으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강북의 양주 등지에서는 이제 원래 이제 양자강이 이 양주가 원래 옛날 양주는 남경이고요. 후대 양주는 지금 양자강 위에요. 양주의 이름이 변천이 됐습니다. 강북의 양주 등지에서는 봉분을 강가나 바깥 또 마을 가운데 이제 봉분을 무덤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강남은 어떠냐면 이제 상제와 이제 스님들이 고기를 가끔 먹지만 강북은 모두 다 먹었다. 이상이 이제 강남과 강북의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북과 강남이 같은 점은 뭐냐면 둘 다 이제 귀신을 숭상하고 도교와 불교를 존중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이제 도교, 불교, 유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도교가 먼저였겠죠, 여러분. 신선, 그 다음에 우리 조상신을 섬기는 신선, 그 다음에 뭐 조상신이라면 환웅도 있겠고요. 여러분 이제 환웅의 웅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도교 사원들이 계속 그 명맥이 유지되면서 나중에 이제 불교가 수입됐을 때도 이제 부처님을 모신 것을 웅자를 붙이잖아요. 예전에부터 도교 사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교를 믿고 불교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유교 같은 경우는 공자의 유교가 아닌 이제 송나라의 유교가 따로 들어왔었던 거죠. 그래서 도교, 불교, 유교가 예전부터 같이 있었는데 지금 강북과 강남이 도교와 같이 믿고 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동일한 점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밥 같은 경우는 같이 돌려가면서 먹고, 자, 길을 가는 사람은 이제 짐을 매는데 머리에는 이지 않는다. 이제 조선시대는 머리에 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북과 강남의 공통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에다 메고 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직업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이 큰 소매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 넣고 다닌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강남과 강북의 산천이 굉장히 산과 하천들이 굉장히 이쁘고 경치들이 끝내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붓이 다 닳더라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본 것은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이 지금 명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 대륙의 동쪽을 다 이렇게 돌면서 옛날에 이제 삼국과 고려의 땅이었는데 이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조선이 건국한 지 지금 약 100년 정도가 됐어요. 네, 몰라요.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대충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명나라를 구경을 한 다음에 너무나 멋있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쓴 기록이 바로 표해록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양자강 또 이 회수를 중심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을 나눴습니다. 당시에 이제 서울은 강북에 우리 이제 사대문이 있었고요. 도성이 있었고 한성이 있었죠. 강남에는 비만 내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물바다였기 때문에 이 여러분 서울의 1960년대, 70년대 사진들 보시면 그때까지만 해도 강남에서 소가 밭을 갈고 있어요. 사람이 거의 살지 못하던 지역이 강남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을 강남, 강북으로 그때는 나누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려 현종이 고려와 거란 전쟁으로 인해서 도망간 강남, 나주, 이 지금 양자의 나주성이 있죠. 예전 지도를 보면요. 여기를 강남이라고 합니다. 자, 이 표해록은 사실 제가 얘기해 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많은데, 이 조선시대 초기의 기록인데, 지금 이 기록과 함께 뭘 보셔야 되냐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의 지도가 한 장도 남아있지 않죠. 그 전의 지도도 없습니다. 조선시대 초기에 약 100년간 다 분석행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1402년도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전 세계를 그린 그 고려시대 말에 고려시대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1402년도, 조선시대가 1392년도에 건국을 했으니까 1402년도에 만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는 고려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예전부터의 지도를 모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보시면서 표해록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강북과 강남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강남과 강북의 얘기가 아니죠. 당시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고려시대의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강남이라 하면 양자강 남부, 양자강 일대와 남부를 얘기를 했다. 그리고 살기가 참 좋은 도시였고 산동 아래쪽까지도 괜찮았고 하북성 쪽은 이 기마민족들의 기질이 남았다. 이렇게 해서 강남과 강북의 큰 차이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 고려는 삼한을 통일했기 때문에 강북과 강남을 다 가지고 있었고 한반도까지 어루였기 때문에 그 찬란했던 문화가 그 상업적인 문화,
그 고려의 그 아름다운 고려 불상, 금으로 된 모든 고려 불화, 그리고 고려 청자, 상강기법. 이 상강기법이라는 거는 이 도자기의 거의 끝판왕인 거예요. 도자기, 진흙 도자기를 칼로 새겨서 다시 거기를 채우고 다시 굽는다는 거는, 이거는 아름다움의 극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될 수 있었던 것. 인구가 많아야 되고요. 생산력, 그 다음에 교통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고려를 쿠데타로 멸망시킨 조선의 건국 이후 모든 문화가 뒤처지고 반도로 갇히면서 상업을 천시했죠. 물소를 키우는 것도 실패를 했고요. 낙타의 기록이 사라져버리고요. 주변국을 제대로 여행하지도 못합니다. 상업의 발전이 없었으니까요. 자, 이렇듯 우리가 지금 강남과 강북에 대한 이야기를 최부의 표해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조선시대 명나라, 또 고려시대의 강남과 강북, 이 사람들의 기질 차이, 환경에 의한 기질 차이에 대해서 표해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어렵진 않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자, 좋아요, 댓글, 공유로 여러분 또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책 보고 있습니다.